건강이나 질병의 개념이 고대의 천형 혹은 초자연적인 개념부터 현대의 생태학적 개념까지 바뀌어 오기는 했는데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강이 뭐다라고 말할 때 흔히 사용하게 되는 어떤 데피니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해보려 그래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의, 건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정의가 WHO의 건강 정의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WHO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너무 권위도 떨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이나 질병이나 국제적인 주제 보건 정책을 얘기할 때 WHO의 지침이나 제안들을 참 권위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였고 WHO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WHO가 너무 이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큽니다. 뭐 국제 기구라는 게 국제 정치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HO가 국제 보건과 국제 건강에 기여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고요. 역시 건강의 정의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제시한 이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뭐 보건학이나 예방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어떤 골든 스탠다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948년도 WHO의 창립 헌장에 나와 있는 전문입니다. 프레피스에 나와 있는 첫 문장 실질적으로 첫 문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Health is a complete state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어, 예,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어, 밑에다 적으셨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웰빙을 안녕하다라고 번역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complete 완벽한 완전한이 붙어있어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죠. complete 웰빙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자세히 좀 뜯어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요. 첫째가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 여기에 공식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원래는 이 1995년도에 WHO 의사회에서 영적인 차원들을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이게 그 이사회 수준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 총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총회는 이거를 뭐 결정하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그냥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고요. 참고할 때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런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인 차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컬한 차원만은 아니다. 어떤 차원이 있어요? 정신적 차원, 뭐 다른 말로 심리적 차원을 할 수 있겠죠. 심리적 차원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의 의미는 여러 차원이 있고 뭐를 더 강조하느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는 사실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 것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이게 뭐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질병이 없거나 장애가 없거나 혹은 아프지 않거나라고 말하는 네가티브한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건강 어, 정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의학적으로 혹은 보건학적으로 이런 신체적인 건강 네가티브에서 뭐가 없음, 장애 없음, 질병 없음을 건강에서 코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핵심에 있기는 있어. 이런 게 없어야 건강한 게 맞는데, 근데 그 앞쪽에 있는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란 말의 의미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금방 얘기한 질병 없음, 허약하지 않음만이 다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WHO가 1948년도에 창립하면서 만든 그 창립 총회 문서입니다. 스캔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WHO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문장 어, 이 부분은 그냥 이게 한다라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게 유엔 산하기구거든요. 유엔 산하기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문장이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는 유명한 첫 그 건강의 정의에 관한 것이 그 제일 첫 문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그 두 번째 문제도 사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건데요.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향유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 이렇게 번역합니다. 향유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 아이고 죄송해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근원적인 기본적인 권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와 without distinction, race,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그리고 사회적 혹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 두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천명했고 건강에는 다양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는 그거를 그리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서문입니다.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WHO는 어쩌고 저쩌고 사실 헌장이라고 번역하지만 컨스티튜션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헌법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헌법. 그래서 국제기구는 이걸 헌장이라고 하고 국내법으로 얘기할 때 헌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WHO에 관한 법률 조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자세하게 쓴 거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행복과 그리고 조화로운 삶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번역은 좀 더 자세하게 해야겠지만 어쨌든 대략 그런 뜻이고 여기 건강이란 그 다음에 그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 그죠? 우선 그것이다. 그 다음에 그게 평화와 안전의 근본이 된다라고, 그죠? 건강이 모든 사람의 건강이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되고 그 근본이 되고 개인과 국가가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협력하는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든 간에 그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죠? 불평등한 개발, 서로 다른 나라의 불평등한 개발과 different country의 unequal development, 그죠? 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질병의 통제에 있어서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감염병, communicable disease, 지금도 갑자기 그 문제가 되는데 이게 모든 우리가 함께에 대한 공통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쭉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스펙트럼이 네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신체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불건강은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죽음이 뭐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인 죽음이 신체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불건강입니다. 신체적 차원에서의 완전한 건강은 뭘까요? 몰라요.
인간이 얼마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뭐 딱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심리적 차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체적 차원에서 피지컬한 어떤 건강은 나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화하면 신체적 건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가장 신체로 건강할 때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때가 신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기능을 달성하는 때고 그 다음이 되면 이렇게 기능은 조금씩 떨어진대요. 잘 안 믿기죠,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 30대,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건강히 지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80대, 90대, 100세가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신체적인 이 건강에는 일종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죠. 신적인 차원은 결국 그리고 어, 결국은 나이가 들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근데 심리적인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불건강한 것은 완전히 분리된 자아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자아의 여러 부분들이 통합이 안 되고 조각조각 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압하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부분이 많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강함은 그 자기의 상처, 장점, 단점, 뭐 혹은 자기 어떤 어려웠던 경험들도 자기의 일부러 받아들이는 걸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통합된 자아를 가지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런 사람 드뭅니다. 완전히 통합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잘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통합의 과정에 있거나 혹은 뭐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와 다르게 이런 심리적인 자아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분리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외면해 버리는 방식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연습하는 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뭐 10대, 20대 때는 사실 이제 경험이 일어나는 시기라서 이때는 분리된 자 이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렇게 점점 통합돼서 심리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어때요? 혹은 더 안 건강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비슷한데 이렇게 가다가 점점 더 뭐랄까요? 완고해지고 점점 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점점 더 외면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심적인 자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또 사회적인 차원이 있죠. 사회적인 차원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는가 관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접촉이 최소화돼 요즘처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 않게 지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게 정말 극단적으로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회적인 격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불건강한 거죠. 그에 반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인 집단 뭐 그게 개인적인 집단이든 공적인 집단이든 간에 그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사람들과 아주 좋은 사회적인 관계, 정서적이고 공감적이고 그리고 또 역할적인 적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뭐 컴플리트하다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공식적인 정의에 나오진 않지만 논의가 되었던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말은 더 다른 것보다 말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좀 그런 것 같죠. 개가 뭐 개다운 삶, 뭐 개로서의 목적 이런 거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사람은 사람다운 삶, 사람다운 목적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의 한 의미. 다는 물론 아니지만 또 다른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아주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이 성인, 세인트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엔 다 성인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정말 자기 종교가 기대하는 혹은 자기 종교가 설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양,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뭐 불교로만 자비의 화신이고 기독교로만 사랑의 현현이고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때요? 정말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뉴스 보는 것도 참 끔찍해서 잘 못 보겠던데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정말 그렇게 인간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만 그렇게 됩니다. 인간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착취하고 악마적으로 착취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는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다른 개나 고양이 착취하는 것, 뭐, 뭐 다른 개나 고양이를 조직화해서 착취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개나 고양이는 없습니다. 개보다 못한 개, 개보다 못한 뭐 개, 고양이보다 못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불 사람만이 이 악한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약하죠. 뭐 악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라는 게 무슨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 인간성의 본성을 상실하고 정말 끔찍해질 때 우리가 evil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저는 그게 영적인 차이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영적 이론은 죽은 거죠. 그 영혼이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도 죽이죠. 예.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의 영혼은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피해를 통해서 입은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하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이고 또 그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역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끔찍한 범죄들은 좀 영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심지어 사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이 그런 거라면 그러면 좋은 건강 혹은 나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를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들을 건강 모델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스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요. 다시 각광받고 있는 모델의 생태학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시소 이 뭐라 그러죠 이걸 시소 맞나? 이런 뭐 시소 저울이라고 해도 되겠고 아무튼 이런 모델들을 이런 사람들 클라크 리블 같은 학자들이 트라이애드 모델, 트라이앵글 모델이라고 이제 딱 느낌 오죠. 건강을 주체, 호스트, 건강의 주체죠. 이쪽은 뭐예요?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바이러스, 뭐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게 뭐예요? 환경입니다. 환경이 어때요? 환경이 호스트 쪽에 유리하게 가면 호스트 쪽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가면 호스트의 건강이 좋아지겠죠. 반대로 어때요? 환경이 반대로 그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죠? 이쪽으로 에이전트한테 물론 꼭 다 나쁜 에이전트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나쁜 에이전트 쪽으로 더 유리하게 가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에콜로지컬 모델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 네.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기에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호스트에는 이게 인간의 방어 기전 이렇게 보여서 인간에는 뭐 타고난 유전적 요소도 있고 인간의 신체적인 요소들도 있고 심리적인 요소들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쪽 에이전트에는 뭐가 있어요? 영양 요소, 생물학적 요소, 화학적 물리적 요소,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심리적 요소. 이걸 둘러싸는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 예.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것,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콜로지컬 모델입니다. 나중에 이제 호스트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냐면 호스트 팩터 그대로 있고 엔바이러먼털 팩터도 그대로 있는데 사실은 에이전트를 여기다 묶어요. 소셜에서 에이전트도 환경의 일부로 생각하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뭘 두냐 하면 개인의 생활 습관을 둡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 이거 생활 습관이 중요해지는 것은 질병 양상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 습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감염병은 특히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뭐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좀 낫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우리의 생활 습관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생활 습관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 체계 그리고 접촉을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병들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병들은 뭐예요? 암,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활 습관병 혹은 만성병이라는데 이런 만성병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옛날처럼 이제 그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고 그래서 이런 비감염성 질환들은 주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뭘 먹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소시알한 퍼스널한 요소들, 비헤이비어 요소를 덧붙인 것들을 사회 생태학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도 중요하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을 이렇게 아까 얘기 안 했네요. 건강을 단순히 불건강 건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 연속선상에 있다. 건강이라는 게 이런 연속선상 사실 그 말이 맞죠. 인간이 칼로 두 부자듯이 어떨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건강한 거고 여기까지는 불건강한 거야.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 그리고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심리적으로는 건강한데 신체적으로는 불건강하고 그 불건강도 신체적인 불건강함도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모델이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신체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건강을 가게 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모델이 웰리스 모델입니다. 웰리스 하이 레벨 웰리스가 좋은 건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 가장 나쁜 건강 상태죠. 사망 그죠? 불건강의 가장 나쁜 상태. 그 다음에 심한 장애나 심한 질병이 그 다음에 뭐 어떤 증상과 증후들이 있는 여기는 그래서 이 웰리스 모습 여기까지는 안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정하고 이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더 건강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안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델에서는 건강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래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아프면 의사와 의료인의 도움을 받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웰리스, 안녕, 웰리스의 수준은 요런 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건강과 비슷하죠. 신체적, 사회적, 그 다음에 환경적, 그 다음에 감정적. 이 3개는 어때요? 피지컬, 소셜, 이모셔널은 앞에서 건강에 찬 거 비슷하죠. 근데 거기 덧붙여서 엔바이러먼탈,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것도 넣어두는 이런 모델들을 웰리스에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도 이 모델은 많이 쓰는데 건강의 장 이렇게 번역합니다. 헬스필드 건강의 장 모형 이렇게 번역합니다. 처음에 이 헬스필드 컨셉을 제안했던 거는 랄롱드라는 이 캐나다의 보건성 장관이었던 랄롱드라는 사람이 70년대 제안을 했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발전시킨 모델이 70년대 디버의 모델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구별합니다. 4가지로. 앞에 것과는 사실 비슷한데 놓아두는 방식의 차이죠. 어디에다 이 건강의 결정 요인들,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놓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 환경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뭐가 있죠? 여기
이 타고나는 요소, 휴먼 바이올로지는 사람이 타고나는 요소인 거죠. environmental, human biology.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이제 보건의료. 사실 이 보건의료 제도를 따로 떼는 게 환경적 요소 일부죠. 사실은 보건의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소 일부인데 요걸 따로 떼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적 요인 때문에 일부러 이걸 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생활 습관 요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요. 생활 습관, 건강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결정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네 개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건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개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수단의 개발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환경적 요소들, 타고나는 요소들,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생활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50%좀 된다고. 나머지 세 개가 한 50%고 여기 한 50%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제 그 달그랜과 화이트헤드는 이 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걸 약간 이렇게 레인보우 모델, 이렇게 층위를 두어서 이게 앞에 모델에서 네 개를 그냥 똑같이 병렬적으로 보여줬는데 이건 층위를 두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아니다.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이거 왜 안 나오지? 나오네요. 제일 안쪽에 빨개서 안 보이는 거군요. 네, 제일 안쪽에 다른 펜으로 바꿔볼까요? 그 생물학적 요소, 이게 생물학적 요소, 에이지, 섹스가 생물학적 요소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팩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연결망이 있고요. 전체 사회 환경이 제일 바깥쪽에 있어서 이게 안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더 거시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제일 안쪽의 요소는 잘 안 바뀌지만 어쨌든 사회 환경이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여줘. 이거에서 우리가 무지개 건강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형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